한 네티즌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작성한 이유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기레기는 악플이 맞습니다. 수위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는 당연히 모욕적 표현입니다. 그 네티즌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냥 다른 네티즌들에게 기레기가 아닌지 물어본 것일 뿐 기레기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지고대로 "아, 네, 그렇군요. 질문한 거군요" 라면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흰기레기 기자야" 등과 같은 악플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이 네티즌도 다른 악플에 동조하는 악플을 단 것이지 순전히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2심은 이 네티즌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 정녕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맞는 말을 한 악플이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악플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이나 사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악플의 표현이나 내용이 관용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을 넘는 악의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악플이 아니라면 악플이 작성된 상황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악플 작성 당시 차량 핸들과 관련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현대자동차에 이 시스템을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기사가 실렸고, 이에 이 네티즌은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단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을 정도였다면 이 악플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레기라는 표현은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기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기레기라는 악플에 대하여 고소가 이뤄질 수 있고 그 댓글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네티즌이 무죄 선고되었다고 이긴 건가요? 승리한 건가요? 그는 기레기라는 악플 하나 때문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났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악플로 수사받는 사람들 중에는 초범도 매우 많습니다. 악플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 네티즌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1심, 2심, 3심까지 재판받았습니다. 만일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또 걱정하였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이게 악플의 대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기자는 이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소송해야 합니다. 또한 기자는 네티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열람 등사 신청이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확보함으로써 네티즌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변명하였는지 여부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악플의 대가입니다. 그냥 우리 벽 보고 욕합시다.